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인원님께서 저번에 비구니 스님에 이어서 또 다른 이어지는 내용을 들고 오셨습니다. 정말 또 충격과 정말 공포스러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그리고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인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돌빈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요새 좀 바빴어가지고 참여를 또 아유, 못하게 됐네요. 아이고, 그 뒷이야기가 정말 궁금했고, 뭐라고 해야 될까? 네네. 또 많은 분들이 또 듣고 싶어 했거든요, 사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이제 그 비구니스님 이야기도 있겠지만, 뭐라 해야 될까? 이 복도식 아파트가 좀 주 배경이 되나 봐요. 네, 이제 여자친구 집이 주 배경이에요.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그때 그 당시 상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너님, 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저는 야근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사연 참여할 때쯤에 제가 야근 시즌이어가지고 네네. 부득이하게 돌빈님한테 좀 사연 마지막 시간을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때 12시 반에서 1시쯤에 제가 사연을 이제 풀게 되었어요. 맞아요. 이제 여자친구한테 나 이제 사연 풀 거니까 같이 생방송 와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네. 사연을 풀었는데, 여자친구는 사실 무서운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쵸. 귀신을 또 보시니까. 네, 또 자기 집에서는 좀 그런 걸 피하는 성격이라 네네. 안 하는데, 이제 또 제가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날 좀 용기를 내서 좀 참여를 했어요. 왜냐면 네네. 이제 저번에 제가 그 가위를 한번 시계 눌린 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여자친구가 본가에 내려갔을 때 비구니 스님과 만나서 이러한 얘기를 했었고, 네. 이제 어떠한 비방택을 좀 받아왔어요. 그 비구니 스님한테서. 네네.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안심이 돼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제가 사연 중에 입에서 막 슥슥슥슥 이런 소리 냈다고 했잖아요. 그 귀신이. 할머니, 할매. 예, 그 눈 동그란 그 할매 귀신. 예. 이제 그 할머니 귀신 얘기를 슥슥슥슥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뭔가 꾸물꾸물한 검은 색깔이 또 나오더래요. 와, 소름 돋아, 예. 근데 그게 이제 좀 보이니까 여자친구는 네. 바로 그 할머니 귀신을 알아보고 이렇게 얼어붙었대요, 그 순간. 예.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입꼬리가 살짝 싱긋 올라간다 해야 되나? 웃는 그 건가? 할머니 귀신이 웃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웃으면서 자기 검지 손가락을 들더니 자기 얼굴을 가리키더래요. 이렇게 나라고? 네, 나라고 이거 내 얘기하는 거지라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인 그런 제스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 순간 너무 굳어가지고 바로 휴대폰을 이제 그 생방송 바로 끄고 예. 이불을 뒤집어서 누웠대요. 예. 근데 이제 누웠는데 그 여자친구 있는 그 방과 화장실 앞쪽에 있는 문이라 해야 되죠? 네. 문턱에서 또 슥슥슥슥슥슥 소리가 나더니 까르륵 까르륵 하는 웃는 소리가 나고, 너무 무서워서 여자친구 이제 무서우면 바로 불경을 트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불경을 바로 찾아서 트는데 계속 그 소리가 나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네. 그래서 살짝 그 휴대폰 떨어뜨리는 순간에 이제 그쪽에 빛을 비추는데 미친 듯이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매가? 네, 그 할매 귀신이. 근데 여자친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비방책을 받아왔기에 오늘 그래도 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들었던 건데, 그러게요. 하나도 소용이 선생님, 없었네. 네네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불경도 이제 그게 안심이 안 되니까 자기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해요. 네. 오늘 이러한 일이 있어서 좀 무서우니까 잠들 때까지만 좀 전화를 해줘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사연에 참여 중이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이제 늦은 시간임에도 그 비구니 스님한테 전화를 바로 건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스님이 주신 비방을 가지고 있는데도 오늘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나왔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말을 했더니 그 비구니 스님이 네. 이제 비구니 스님은 저 여자친구를 딸이라고 불러요. 아, 많이 아끼셔서. 네, 그 이제 제가 저번에 잘못 설명드린 게 수양 딸이 아니라 기도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딸아, 그거는 원래 사람도 누가 집에서 부르면 대답을 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 네. 귀신이라고 다를 거 없다. 그거는 너가 지금 이 얘기를 들음으로써 걔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순 있죠. 이제 웬만하면 네네 집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 듣는 거를 좀 피하는 쪽으로 하고 내가 이번에 경기도에 기도를 드리러 가는 기회가 생겨서 올라가는 일이 생겼는데 내가 그때 가서 보고 해결을 해주겠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뭐 계획적으로 그때 딱 가서 비구니 스님을 만난 건 아닌데 네네. 제가 이제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좀 길게 있어요. 한번 데이트를 하러 가면. 근데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인사를 좀 나누고 밥 한 끼를 먹고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그 집으로. 저녁 7시쯤. 딱 보시더니 아 복도에 있는 저 할머니 말하는 거 맞지?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예. 저는 너무 무서운 거 제가 화장실에만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복도에 있대요. 복도에 아파트 복도에 하면서 하는 행동이 모든 집 호실을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하고 있더래요. 아, 그 아파트에 도는 귀신이구나. 네네. 그러고 이제 그때 내가 긴가민가해서 말은 안 했는데 네. 딸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 뒤에 그 이제 여자친구한테 엎혀서 오진 않았대요. 예, 예. 그래서 아 지방령인가? 라고 추측은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지방령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여기가 좀 대장 노릇하고 있는 그런 귀신인 것 같대요. 오, 예. 그래서 이제 자기는 조금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니까 사실상 테마는 이번에 자기랑 같이 공을 들이러 오는 무당이 있는데 네. 도와줄 수 있을 거다 하고 다음날 그 무당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오, 예. 근데 이제 그 무당분이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이 아파트 단지에 올해 애군이 많이 꼈다면서 오는 도중에 건너편에 있는 동에서 15층짜리 아파트거든요. 네. 꼭대기 층에서 검은 색깔 형상이 다다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복도에서? 네. 이제 예. 여자친구 사는 동이 아닌 건너편에 있는 동. 그리고 잘 예. 보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거기서 다 내다보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는 말이 이번에 이쪽 일만 아니더라도 이 아파트 자체에서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집에 딱 들어왔어요. 예, 예. 근데 바로 하시는 말씀이 해를 끼치는 애는 아닌 것 같고 대장 노릇 하는 애는 맞는데 쟤를 퇴마를 해버리면 여기에 어떤 애가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악귀라고 해야겠죠. 아, 이해가 된다. 저 이제 대장이 비어버리면 이제 또 다른 영가가 와서 더 나쁜 질에 있는 그 영가가 대장 노릇을 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예. 자기가 위장을 좀 해주고 가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문 앞에 부적을 붙이고 방 안에도 부적을 붙이고 이렇게 등등을 하고 갔더니 이제 여자친구한테 또 되게 조그만하게 팥과 오색실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오색천? 오색 그 명주실 같이 되게 얇은 실로 되어 있는 5가지 색깔에 있는 그거랑 아, 예. 자그만하게 되어 있는 미니 부적, 좀 쉽게 말하면 미니 부적을 한 케이스 같은 거에 담아서 이거 무조건 몸에 지니고 다녀라. 네네네. 이게 네 몸을 숨겨주는 그런 비방책이래요. 귀신에게 안 보이게.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새벽 1시였나 2시였나 그 일이 있고 나서 네. 배가 너무 아파서 소화제를 사러 편의점에 갈 일이 생겼어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배가 아프다 보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가 출퇴근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에다가 그 주신 것들을 다 넣고 다녔는데 네네. 너무 급한 나머지 지갑만 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집에서. 아, 예.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잡으려고 이게 아프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제 하면 그쪽에 불이 딱 켜지잖아요. 나오는 순간. 네. 근데 1, 2, 3, 4, 5호 이런 순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배치가. 네. 1호 쪽에 서 있던 그 할머니 귀신이 정확히는 정강이, 그러니까 발이 없대요. 정강이밖에 없대요. 정강이 쪽부터밖에 없대요. 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쓱 오더니 자기 앞에 딱 서는데 자기는 처음에 눈만 마주치고 나서 무서워서 그냥 땅만 보고 이렇게 가려고 했대요. 예. 근데 땅만 보고 있는데 이제 시야가 아래쪽 시야라고 하죠. 아래쪽 시야에 검은 색깔 같은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예. 그래서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도착하자마자 바로 뛰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약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와, 예. 근데 돌아갈 때 또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분명히 예정된 미래임은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1층에서부터 약을 사고 아픈 와중에도 그 불경을 틀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불경을 틀어도 그게 사실 좀 효과는 못 본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 엘리베이터를 딱 없을 내린 수도 있어. 예.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그냥 바로 문 앞에 서 있더래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가 자기가 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따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은 여자친구가 근처에 있는 숙박시설에 가서 그냥 잠을 자고 네. 다음날 아침에 집을 와서 출근했다 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집을 잠깐 나가서 편의점 갔다 오는 것도 힘드냐. 그쵸. 네, 그래서 다음에는 그거 한 개 더 받아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여자친구분께서 실제로 그 부적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귀신들이 네, 안 보이거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전혀 그냥 자기가 이제 보통 집에 오면 7시쯤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고 이제 맥주 한 개씩 사러 가잖아요. 직장인들이 다 그렇듯. 이제 그때는 자기가 정신이 있으니까 부적을 이제 주머니에 넣고 가면 보이긴 보인대요. 네. 보이는데 자기를 그냥 보지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지니고 없는 있으니까. 없는 사람 네, 취급하고. 없는 사람. 네네. 와. 근데 이제 그 틈이 보여버린 순간 바로 그냥 이제 어떻게든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고 그 뒤로는 어떤 일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따로? 지금 그 뒤로는 이제 맨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부적도 잘 챙겨 다니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저한테도 그게 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요? 이제 무당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네. 저는 진짜 귀신을 보고 살 팔자가 아니래요. 예. 근데 여자친구랑 같이 있음으로써 그 뭐 공명대가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까지도 이렇게 붙어 있다가는 똑같이 저도 볼 수도 있다고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영암본이랑 좀- 같이 있으면 그 기운을 네네. 탄다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볼 수 있나? 라는 거 한번 여쭤보려고 아, 저- 했는데 어떠세요? 저는 보이진 않고요. 최근에 네. 이제 무당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근데 저를 따라다니는 애는 있대요. 근데 따라 붙은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하던데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는 것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나쁜 애는 아니어서 자기가 굳이 그 정도 놔둬도 상관없다. 네. 너한테 어떤 해를 끼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심심해서 너 따라다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혹시나 뭐 어려운 일 아니면 그래도 좀 처리해 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 떼달라고. 근데 떼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작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저한테 그때 있고 나서 조금 있다가 너가 목이 많이 아플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왜요 하니까 그냥 뭔가 목에 뭔가 있대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목이 아픈 거면 성대가 아프겠거니 했는데 최근 들어서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로. 네. 뒷목 같은 뼈가. 이제 뼈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라고. 그건 왜일까? 왜 목이 아플 거라고 말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네. 저도 그걸 생각하니까 또 소름이 돋아가지고 예. 진짜 영험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보이는구나 새삼 느꼈어요. 이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쳐 드렸는데 뭔가 목에 뭔가 보인대요. 아닐 수도 있는데 혹여나 해서 말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뭔가 병 같은 그런 안 좋은 거를 보신 건가? 그런가 봐요. 귀신이면 귀신이라고 말을 해줬겠지만 네, 뭐 해줬겠죠. 애기 귀신도 얘기해줬는데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인원님 여자친구분께서 보셨던 귀신 중에 그 할머니 귀신 말고 또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님에게는 뭐 자기야 나 이런 귀신 했는데 봤었는데 진짜 무서웠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나요? 귀신 얘기도 많긴 한데 주로 여자친구는 좀 꿈이 되게 소름 돋아요. 왜요? 꿈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꿈을 원래 좀 많이 꾸는 편이긴 한데 너무 생생한 느낌을 받은 그런 꿈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꿈에서 여자친구가 이제 학생일 때 얘기예요. 고등학생일 때 얘기. 예예. 쉬는 시간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옆에 누가 툭툭툭툭 건드리는 느낌이 너무 선명해서 꿈에서도 이제 꿈인 걸 알면서도 깼대요. 네. 근데 그 방에 그 뭐냐 교실에 아무것도 없이 자기 혼자 덩그러니 있는데 그 검은 영가들이 자기 주변을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느낌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저게 뭘까? 꿈은 너무 생생한데? 근데 너무 느낌이 안 좋아서 일단 그날 등교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느낌이 안 좋은데. 네네. 자기 엎드려서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똑같이. 근데 이제 그날 친구들이 물놀이를 가는 날이었어요. 네. 근데 그 자기가 느꼈던 그쪽이 둘러싸여져 있는 게 한 대여섯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 그쪽에 같은 반 친구들끼리 물놀이를 갔다가 6명인가 5명인가 그때 물이 너무 세게 불어서 오. 나중에 그쪽 뒤쪽에다가 다 국화꽃 놔둬놓고 한 게 자기가 예지몽을 꾼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 그때 친구가 6명이 죽었대요. 진짜요? 물놀이를 갔다가. 네네. 그럼 잠깐만. 그니까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를 미리 보신다는 거네요, 꿈에서? 그 죽은 경우는 그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꿈속에서 봤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서 죽음에까지 이런 건 그게 처음이라고 했었어요. 와, 예시까지 하셨네. 좀 그런 거 들으면 좀 무서워요, 진짜. 그럼 또 다른 꿈도 있나요? 그 꿈 말고도? 제가 또 기억하려니까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썰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자친구분에게 이제 인터뷰를 좀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아무래도 좀 물어보고 있죠. 그쵸, 그쵸. 여자친구분은 좀 네네. 어떠세요? 그 반응이. 왜 자꾸 이런 거 물어보냐, 아니면 뭐 어차피 방송 참여하는 건 알고 계시지만 네네네. 그래도 그 반응이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면 집에서는 제가 웬만하면 집에서 안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때까지 겪어온 데이터에 따르면 일단 얘기를 하면 그런 기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된대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거주지에서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좀 바깥에선 괜찮은데. 네네, 바깥에서는 괜찮은데. 그리고 여자친구도 저한테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네. 자기가 본 거를 이렇게 또 말해주려고 하면 저는 무서워서 싫다고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내 눈앞에 있으면 좀 무섭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인호야, 근데 저기 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라고 저는 안 갈 걸 아니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야, 예. 그럼 저는 무서우니까 됐다고 뭔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그냥 데이트를 하자고. 공포 데이트네. 예. 네, 이제 그런 편인데 이제 보통 카페에서 물어보면 또 얘기를 막 물어보면 자기는 또 너무 그게 느낌은 좀 싫대요. 네. 자기 주변으로 이렇게 오는 것들이. 아무튼 좀 말을 해주기는 싫어하지만 제가 너무 집요하게 물어봐서 답은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여자친구분이 귀신을 보건 뭘 하건 많이 사랑하시죠? 그렇죠. 예, 그쵸? 뭐 귀신 보는 거 따위야, 네, 뭐 이 맞습니다. 정도로.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귀신이 산 사람을 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진짜 엄청난 대마왕 이런 애들 아니면 웬만해서 해코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켜주시면 되죠, 뭐 인원님이. 네. 아, 저는 무서워서 음. 그 비구니 스님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인원님께서 이제 그 할머니 귀신과 이제 비구니 스님의 마지막 비방까지 해서 좀 네네. 마무리를 지어 주셨는데 혹시 다른 네네. 이야기 다음번에 해주실 이야기도 있나요? 아니면 이제 또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야기는 있는데 또 새로운 얘기를 또 찾아서 또 물어보긴 해야겠죠. 아, 아, 그리고 이번에 그 무당분이 해주셨던 이번에 아파트 타가 너무 안 좋아서 네. 해군이 껴서 큰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한 10일 전인가 네. 여자친구 아파트 뒷동으로 해가지고 경찰차 한 대, 응급차 한 대 들어갔고요. 오, 예. 근데 말하기를 올해 두세 건의 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셨는데 이미 그게 한 사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그쵸. 이제 그거는 강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 예. 강도 사건이 일어나서 조금 뭐 그 경찰이 출동해야 될 정도의 스케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응급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다치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좀 다쳐서 응급차도 왔고 그렇게 일단 큰 사건 한 개가 벌써 발생을 한 것 같고 네. 또 다른 큰 사건도 한 개 발생을 해서 벌써 두 가지 퍼즐이 맞춰져서 정말 그런 거 들으면 무서워요 사실. 아, 진짜로 그 무당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아파트에서. 네 맞습니다. 지금 뭔가 너무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일치하다 보니까 정확히 그 동을 짚은 것도 신기할 뿐더러 그 꼭대기층에서 손을 막 흔들면서 자기 보란 듯이 그 우와. 무당분한테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하기야, 그 무당분이 오시면 그 기운이 귀신들한테 다 느껴질 테니까 자기 봐주거나 자기 한 풀어주거나 이런 사람인 걸 알거든요, 귀신들이.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 맞습니다. 달려드는 거예요. 내 얘기 들어달라, 나 한 좀 풀어달라, 이런 느낌으로. 진짜 그런 게 있나 봐요. 인원님께서 오늘 이제 귀신을 보는 또 내 여자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고, 오늘은 그 네네. 배경이 되었던 복도식 아파트에서의 실화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소름 돋는다. 일단은 귀신을 보는 여자친구 분도 많이 힘드시고 그렇겠지만 무당분이 이 아파트 단지 들어섰을 때 그 복도식 아파트 쫙 돼 있는데 귀신들이 전부 다 나 보라고, 응? 봐봐. 이런 느낌으로 막 손을 흔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긴 복도를 쫙 다 귀신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귀신 보시는 분들은 세상이 달라 보일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를 가도 귀신들이 막 넘쳐 흘러. 저기 뭐 아파트 가면 뭐 계속 귀신들이 떨어져.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시선의 이 세상과 영화분들이 보시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거를 또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또 시들무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